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항공기에서부터 기내 경험까지 모든 것이 과거의 맛을 느끼게 해주며 거의 비현실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 비행은 단순한 비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의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이며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항공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명성 뒤의 숨은 진실은 무엇일까요? 대한항공은 정말로 그렇게 나쁜가요? 나머지 세계가 세련된 디자인과 최첨단 기술을 갖춘 현대 제트기를 받아들이는 동안 대한항공은 여전히 구식으로 남아있으며 다른 항공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구소련 시대의 항공기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사용되지 않는 항공기들입니다. 이 독특한 항공사에서 승객들을 기다리는 예상치 못한 세부사항과 이상한 경험들은 무엇일까요? 대한항공이 항공 역사에서 진정한 유물로 만드는 요소들을 밝혀보겠습니다. 1. 대한항공의 신비. 대한항공. 북한의 국적 항공사는 종종 세계 유일의 일성 항공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 대해 호기심이 많은 여행자들에게는 북한의 독특한 향수와 독립성을 엿볼 수 있는 드문 창구입니다. 1955년에 설립된 대한항공은 원래 북한과 동유럽, 아시아, 구소련의 도시들을 연결하며 냉전 시대의 동맹을 상징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국제적 상황이 엄격해지자 그 네트워크는 급격히 축소되어 베이징, 선양, 블라디보스토크행 몇몇 비행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된 노선은 북한과 외부 세계의 엄격한 경계를 반영합니다. 항공 애호가들은 대한항공을 살아있는 유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항공기들은 이리오신 IL-62와 투폴레프 Tu-24와 같은 마지막 운영 중인 구소련 시대의 항공기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심하게 관리된 항공기를 타는 것은 드문 경험으로 항공 역사에 대한 향수를 제공합니다. 한 항공 애호가는 이를 구소련 시대의 항공기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꿈과 같은 경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한항공의 구식 항공기와 낮은 평가는 새로운 서구제 항공기를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에서 비롯됩니다. 구소련 시대의 항공기에 의존해야 하는 이 항공사는 북한의 자립성을 상징하며 글로벌 규범 밖에서 운영되는 회복력의 상징입니다. 모든 비행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북한의 정치적 심장부로의 여행입니다. 각 이륙은 이 나라의 지속적인 독립성을 반영합니다. 만약 당신이 대한항공의 구소련 시대 항공기를 경험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행 중 북한에 대해 가장 궁금한 점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대한항공의 소련 항공기 북한으로의 진입 방법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기차나 비행기를 이용하는 두 가지뿐입니다. 제 첫 번째 여행은 베이징에서 대한항공 이리오신 IL-62로 시작되었습니다. 구소련 시대의 항공기로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한항공의 항공권을 온라인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여행과 비자가 함께 처리되는 조직된 투어에 가입해야 합니다. 비자는 독특한 파란색 관광카드로 흥미롭게도 이 카드는 여권에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도장을 찍거나 표시가 없으며 마치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탑승할 때 저는 창가의 마지막 줄에 앉아 2명의 북한 승객 옆에 있었습니다. 엔진이 작동을 시작하자 항공기의 힘과 나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시끄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객실을 가득 채우는 맥박처럼 뛰는 소음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비행은 약 90분 정도 걸렸습니다. 우리는 북동쪽으로 비행하며 중국과 북한의 경계인 압록강을 넘어갔습니다. 그때 인터콤을 통해 이제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내 경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약속드립니다. 3. 비행 중 경험 1시간 반의 비행 동안 승객들은 무료 식사와 음료를 제공받습니다. 이는 수십 년 전 항공사 서비스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클래식한 빨간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들은 정중하지만 조심스럽게 전문성을 발휘하며 복도를 오가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객들이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 명백한 불편함을 보였습니다. 착륙 중에는 제가 들어본 것 중 가장 큰 엔진 소음을 경험했습니다. 현대 공항과 달리 평양은 계기 착륙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모든 도착 비행은 시각적 접근을 요구합니다. 착륙 후 저는 이리요신 IL-62의 조종석을 드물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구소련 시대 항공기는 5명의 승무원이 필요하며 2명의 파일럿, 1명의 엔지니어, 1명의 라디오 운영자, 그리고 1명의 항법사가 포함됩니다. 조종석은 거대한 녹색 카페트로 꾸며져 있었고 마치 다른 시대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비행기를 내린 후 우리는 오래된 평양터미널로 안내받았습니다. 이곳은 승객들이 들어오면 불이 켜지는 어두운 건물입니다. 2008년에는 아시아나 항공의 보잉 7447이 이곳에 착륙한 가장 큰 비행기로 뉴욕 필하모닉이 북한에서 역사적인 콘서트를 위해 왔었습니다. 2014년에 두 번째 여행을 할 때 역시 베이징에서 출발하여 투폴레프2 24에 탑승했습니다. 이리요신 IL-62는 소음 제한으로 인해 중국행 비행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승무원들이 새로운 어두운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비스는 약간 변화하여 비즈니스 클래스는 샌드위치와 맥주를 제공받았고 이코노미 클래스는 종이로 포장된 햄버거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다소 신비로운 고기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격한 사진 금지 규칙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승객들은 이 특별한 경험을 비밀리에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장소에 매료된 사람들에게 대한항공 비행은 드물게 볼 수 있는 국가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항공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4. 비행 중 오락 대한항공에서의 비행은 다른 어떤 경험과도 다릅니다. 일반적인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나 국제 뉴스 채널 대신 북한의 독특한 세계관에 푹 빠지게 됩니다. 기내 오락은 오직 북한의 애국적인 노래와 정부가 승인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성과를 강조하는 다큐멘터리나 정부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여주는 뉴스 세그먼트를 보는 상상을 해보세요. 기내 오락으로는 다소 이상한 접근이 아닐까요? 객실 스크린에는 북한의 풍경, 분주한 공장, 군사 행사 장면이 비춰지며 여러분의 인식을 형성하려는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외국 여행객들에게는 북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중간 비행의 몰입이 거의 비현실적이며 독특한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3만 피트에서 강렬한 애국심에 둘러싸인 경험은 얼마나 흔한 일인가요? 이 분위기는 섬뜩한 고요함을 가지고 있으며 승객들은 북한에 대한 거리감이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친밀한 비전을 조용히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인이 경험하기 힘든 북한의 이데올로기로의 조용한 여행입니다. 모든 이상함을 이해했다고 생각할 때 승무원들이 식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특이한 제공으로 유명한 대한항공의 식사는 이미 비현실적인 여행에 또 다른 잊지 못할 전환점을 추가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국적 항공사에서 식사하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리고 세계의 어떤 다른 항공사가 이처럼 기이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5. 대한항공의 유명한 버거 대한항공에서 비행하는 것에 가장 호기심을 자극하는 측면 중 하나는 간과하기 힘든 독특한 요리 특징인 대한항공 버거입니다. 비행 중간에 승객들은 이 특별한 간식을 받게 되며 간단한 종이 슬리브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포장을 풀면 겸손한 벙과 출처가 불분명한 패티가 나타납니다. 소고기일까요? 돼지고기일까요? 아니면 북한에 제한된 국제식품 공급으로 인해 전혀 다른 것일까요?
여행자들은 고기 혼합을 추측하거나 치킨 또는 더 기이한 것에 대해 추측하고 있습니다. 상추, 치즈, 심지어 간단한 소스와 같은 추가 재료가 없는 이 버거는 채소주의를 상징하며 기본 번 위에 단일 패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한항공 서비스의 실용성을 잘 나타냅니다. 겸손한 한 입이지만 많은 이들에게 북한 문화에 대한 매혹적인 엿보기를 제공합니다. 비행 중 가장 간단한 식사조차도 이 나라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버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탑승객들을 기다리는 다른 놀라운 일들은 무엇일까요? 음식이 이렇게 많은 질문을 일으킨다면 북한에 대한 첫인상에 대해 듣기까지 기다려보세요. 6. 북한에 대한 첫인상 비행기가 평양순안 국제공항에 착륙하자 이상한 정적이 감도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터미널에 들어서면 마치 시간이 멈춘 세계에 들어선 듯한 기분이 듭니다. 터미널은 어둡고 거의 조용하며 섬뜩하면서도 이상하게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승객들이 들어오면 불이 켜지는 점은 북한의 에너지 사용과 자원에 대한 세심한 통제를 상기시킵니다. 공항 자체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기묘한 혼합입니다. 일부 지역은 세련되고 현대적인 모습이지만 다른 지역은 과거의 메아리를 반영하며 북한의 과거 동맹과 지속적인 고립을 나타냅니다. 도착 과정은 거의 안무된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춤형 유니폼을 입은 공무원들이 모든 단계를 안내하며 불안할 정도로 정밀한 침묵을 강요합니다. 각 방문자의 도착이 면밀히 감시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낯선 공간을 탐색하는 동안 끊임없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북한 땅에 대한 첫 만남은 호기심과 조심스러움이 혼합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조용하고 통제된 분위기는 독특한 환영으로 앞으로의 엄격하게 규제된 경험을 예고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에 따라 불이 켜지는 세부 사항은 작은 순간조차도 의도적으로 조정된 세계를 암시합니다. 이 통제된 환경이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7. 항공모험 이민과 세관을 통과한 후 우리는 휴대폰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북한에서 출국하는 날 안전하게 반환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이드인 2명의 젊은 여성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사는 정부가 운영하는 부서로 북한에 대한 거의 모든 외국 방문을 관리합니다. 이 가이드들은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북한에서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유창한 영어 구사자들이며 손님을 호스팅하고 감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항공 투어를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평양과 비무장지대, 즉 DMZ의 일반적인 경계를 넘어 북한의 여러 지역을 탐험할 수 있는 드문 특권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일정은 북한 전역을 비행하며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1960년대 이리유신 아일 18을 타고 평양에서 삼지연, 중국 국경 근처의 북부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이 비행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항공기는 세심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내부 업그레이드는 이러한 오래된 모델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엔진의 강력한 허밍은 공중에서의 역사적인 감각을 주었고 우리의 여행에 비현실적인 성격을 더했습니다. 도착 후 우리는 한국인들이 숭배하는 산인 백두산에 오를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곳은 전설이 가득한 산으로 한 전직 지도자가 태어났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한항공의 최신 추가 항공기인 안토노프 언 148에 탑승했습니다.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새로 받은 첫 번째 항공기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 배달 이후 거의 40년이 지났습니다. 평양에서의 이 짧은 관광 비행은 40분이 걸렸고 착륙은 매우 힘차게 이루어졌습니다. 투어 동안 우리는 여러 다른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이리요신 IL-76, 투-1314, 투-1514, 안토노프 언 24 등입니다.
각 비행은 과거로의 여행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항공기들의 상태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지만 대한항공이 여전히 이 항공기들을 운영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국내선으로 비행하여 비행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 전역의 특별한 비행에 대해 들은 후 만약 당신이 단 하나의 항공기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항공기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팔와문화의 대조와 물류의 도전. 북한을 여행하는 것은 극명한 대조로 정의된 사회를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원이 제한된 나라에서 일상적인 편의시설은 도시 거리의 조명에서부터 교통의 신뢰성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전력 부족에 의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가장 숭배받는 장소 중 하나인 백두산 방문을 생각해 보세요.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계획이었지만 전력 공급이 부족하여 리프트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도보로 올라갔으며 이는 북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키운 신체적 회복력을 강조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관광객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북한 전역에서의 광범위한 현실을 반영하며 인프라가 종종 낙후되고 편의시설이 최악의 경우 불규칙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리 조명이 저녁에 꺼질 수 있으며 심지어 전체 지역이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정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것은 현지인들의 놀라운 적응력입니다. 이러한 도전을 장애물로 보지 않고 북한 주민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에 깊이 오번된 회복력으로 이를 극복합니다. 여행자들에게 이러한 물류적 장애물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자원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삶의 방식으로 여겨지는 사회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적응을 가까이에서 목격하는 것은 외부에서 보기 힘든 관점을 제공하며 이 나라의 일상 현실을 이해하도록 초대합니다. 구 대한항공의 현재 활동. 팬데믹 동안 북한의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국제 운항을 거의 3년 동안 중단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봉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2023년 늦은 시점에서야 비행이 재개되었으며 처음에는 베이징행, 그 다음에는 중국의 선양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행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항공기는 3대뿐이며 2대의 러시아제 투폴레프 Tu-20과 1대의 우크라이나제 안토노프 On-148입니다. 대한항공의 항공기는 예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항공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북한 내에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구소련 시대의 항공기들이 줄지어 있을 것입니다. 이리오신 IL-62, 투폴레프 Tu-1514, Tu-1314, 안토노프 모델 On-24와 On-28이 그 예입니다. 이 항공기들은 단순히 먼지를 쌓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북한 하늘을 비밀리에 비행하고 있을까요? 어떤 미지의 목적을 위해 준비되어 있을까요? 심지어 엔진을 돌리기 위해 짧은 국내 노선을 비행하고 있을까요? 대한항공과 관련하여 매 질문은 또 다른 층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항공사일까요? 10. 북한의 일상과 관광. 그렇다면 북한에서 관광객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자신만의 속도로 관광할 수 있을까요? 짧은 대답은 아닙니다. 북한에서 외국 방문객들은 항상 정부가 지정한 2명의 가이드를 동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안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감시하고 보고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가이드들은 위압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며 많은 이들이 노래와 악기를 잘 다룹니다. 특히 노래방 마이크가 등장할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투어는 어떤가요? 모든 정류장은 계획되고 통제되며 각 방문자는 엄격한 일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방문하는 많은 장소는 국가의 지도자에게 경의를 표하며 방문객들은 동상 앞에서 절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형식을 건너뛰는 사람들은 항상 경계를 기울이고 있는 가이드로부터 원치 않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 사람들과 실제로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을까요? 이상하게도 평양 지하철에서입니다. 이 깊고 웅장한 지하철 시스템은 약 30년 전에 퇴역한 동독 지하철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평양에서의 일상생활을 가까이에서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여전히 신중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어떨까요? 북한에서는 식사 옵션이 다소 소박합니다. 식사는 특히 주요 도시 외부에서 간단한 경향이 있습니다. 시골을 탐험하는 이들은 현지 재료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여행자들은 해산물에 대한 민감성을 보고했습니다. 몇몇은 현지 요리를 즐긴 후 소화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외국 방문객들은 어디에 머물까요? 우리의 그룹은 평양의 고려 호텔에 숙박했습니다. 이는 몇 안 되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이 호텔은 지역에서 4별로 평가되며 인상적인 쌍둥이 타워 구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이 너무 적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제한적이지만 고려 호텔은 북한의 환대를 엿볼 수 있는 독특한, 비록 통제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평양 지하철이 북한 주민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하지만 통제의 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눈을 위해 또 무엇이 신중하게 조정되고 있을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10일 원산 항공전시회 2016년 북한은 최초의 국제 항공쇼인 원산 항공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고립된 나라를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공쇼가 아니라 항공전시, 군사기동, 그리고 북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독특한 조합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윙윙거리는 제트 엔진 소리, 멀리서 들리는 음악의 비트,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 그리고 구운 고기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원초적인 흥분의 분위기였습니다. 쇼에 잊지 못할 부분 중 하나는 대한항공의 이리유신 IL-18B였고 그 뒤를 이어 한국인민군 공군의 미그-29가 드물게 전시되었습니다. 각 비행은 북한의 항공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한 항공기가 하늘을 가르며 지나가고 또 다른 항공기는 대기 중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조직자들은 그들의 첫 데뷔를 위해 그렇게 매끄럽고 에너지 넘치는 공연을 펼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로열 인터내셔널 에어 타투와 파넘버러와 같은 유명한 국제 행사에서 촬영한 영상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인상 깊은 공연을 위해 결심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약 2만 명이 모인 관중은 감정이 넘치는 열정으로 반응했습니다. 헬리콥터가 빠르게 지나가거나 경축 음악에 깃고 강렬한 비트가 울릴 때마다 각 순간이 전율을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항공쇼가 단순한 항공쇼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었습니다. 2명의 여성 조종사가 미그-21을 타고 하늘을 가르자 관중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이는 이정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직후 이리요신 IL-62가 낮게 비행하며 이어서 중량급 이리요신 IL-76, 미-17, 미-24 헬리콥터가 비행했습니다. 제트 연료의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며 원초적인 항공의 스릴을 상기시켰습니다. 쇼 자체를 넘어서 이는 북한 생활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드문 기회였습니다. 외국인들이 북한 시민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어울리며 다양한 기념품, 의류, 장난감을 판매하는 전시관을 돌아다녔습니다. 이 지역 상업의 엿보기는 놀라웠고 외부인이 거의 보지 못하는 북한의 한 면을 드러냈습니다. 12. 대한항공은 북한의 이상을 반영합니다. 대한항공은 단순한 북한의 국적 항공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자립성과 세상에서 혼자 서 있는 불굴의 정신을 상징하는 생생한 상징입니다. 제한된 자원과 구소련 시대의 항공기로 운영되는 이 항공사는 북한의 독특한 항공 접근 방식과 자립의 철학인 주체 사상을 대표합니다. 국제 기준으로는 세계 최악의 항공사로 흔히 분류되지만 왜 대한항공이 북한인들에게 자부심의 지점으로 남아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북한이 경제적, 이념적으로 자신의 길을 유지하려는 결단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외부 압력에 저항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북한의 결단을 나타내는 비행입니다. 드문 기내 오락부터 수십 년 된 항공기를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까지 대한항공은 북한이 세상의 판단과 관계없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정신을 보여줍니다. 결국 대한항공은 단순한 항공사 그 이상입니다. 이는 한 국가의 회복력과 그 자체 비전을 향한 헌신을 엿볼 수 있는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주권을 사치보다 중시하는 항공사에서 비행하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리고 대한항공은 북한의 자립과 국가 자부심의 더 큰 그림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오늘의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분명히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것입니다. 다음에 저희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